당신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나요? 그 판단이 옳았던 적도 틀렸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바라보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나요? 당신이 아닌 누군가의 오해와 편견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오해와 편견을 최소화하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상대를 오해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오해를 줄이며 사람의 본 모습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혜민 씨는 30살이 된 회사원입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새로운 동료들과의 첫 만남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지훈 씨는 항상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협업할 때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실수조차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동료인 은지 씨는 늘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처음엔 혜민 씨도 은지 씨가 별다른 책임감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모든 업무에 꼼꼼하고 진심으로 임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혜민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첫인상과 실제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비단 혜민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상이죠. 겉모습에 속거나 누군가의 잘못된 첫인상 때문에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이 입은 옷으로 평가받지만 진짜 모습은 전혀 다른 곳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핵심 방법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옷차림, 상대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판단 기준을 넘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읽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3가지 방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옷이 날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2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옷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민호 씨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는 한 번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임원과 만날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민호 씨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깔끔한 수트와 광택이 나는 구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임원은 반대로 단정한 셔츠와 캐주얼 바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민호 씨가 이 자리를 너무 과하게 준비했나 싶었지만 대화를 나누며 그는 상대방의 옷차림이 나는 형식보다 실질을 더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민호 씨는 옷차림을 단순히 외형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옷을 선택했는지를 통해 그들의 의도와 가치관을 파악하려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소박한 옷차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옷차림이 전하는 맥락입니다. 상대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그 옷을 선택했는지를 보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옷차림을 보고 첫인상을 판단해야 한다면 단순히 브랜드나 가격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그 옷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라도 그 티셔츠에 담긴 문구나 디자인을 통해 그들의 취향이나 신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혹은 정장 차림의 사람이라도 자신의 신발이나 액세서리에 어떤 디테일을 더했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사람의 관심사나 세심함을 발견할 수 있죠.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더 많이 표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옷을 고를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과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옷차림을 넘어서 사람의 본 모습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상대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즉 약자와 마주할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힘의 크기와 균형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강자의 위치에 서고 누군가는 약자의 자리에 머물죠. 그리고 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진 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카페는 바쁜 도시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고 항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 주문한 커피가 자신의 요청과 다르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유진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며 새 커피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손님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지자 유진 씨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끝까지 공손한 태도로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 중 한 사람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그 화난 손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만하시죠. 저 직원분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치실 일인가요? 이 한마디에 화난 손님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유진 씨는 그 익명의 손님이 보여준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손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약자의 입장에서 그녀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단순한 공감이나 친절을 넘어 그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약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강한 윤리적 기준과 배려심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 혹은 동료의 실수를 대하는 반응 등. 이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해줍니다. 이와 관련해 공자는 군자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소인은 이익만을 쫓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그 사람이 군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이번에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하지만 말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
감정, 그리고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창과도 같습니다. 말투는 단어 하나, 문장의 억양, 그리고 대화의 맥락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영 씨는 최근 새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팀장인 경민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친절해 보였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동료들에게도 다정한 말투로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경민 씨의 말투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사와 대화할 때에는 매우 공손하고 깍듯했지만 아래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명령조에 가까운 짧은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간결한 대화를 선호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동료들 역시 그의 말투에 대해 비슷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민 씨의 말투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상대에 따라 크게 달라졌고 그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거리감과 불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단순히 소통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비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투를 통해 타인에게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톨스토이는 말은 생각의 그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따뜻한 말투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을 지닌 경우가 많고 거친 말투를 가진 사람은 종종 내면의 불안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종종 말투로 인해 상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긍정적인 말투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면 그는 분명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겠죠. 반대로 작은 문제에도 짜증 섞인 말투로 반응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조급함이나 불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투는 어떤가요? 당신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우리는 옷차림,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투를 통해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옷차림,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옷차림을 통해 상대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옷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보세요. 단순히 브랜드나 가격이 아닌 그 옷이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평소 캐주얼한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차려입는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쓰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할 확률이 큽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그 사람의 성향과 현재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세요. 직장, 모임,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약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혹은 공공장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배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말투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화 중에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면 그는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따뜻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수 있죠.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 말처럼 상대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당신의 옷차림, 태도, 그리고 말투는 타인에게 당신의 본질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다음으로는 이런 관찰과 성찰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시작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의 말투나 태도를 관찰하며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동료의 말투에서 불안함을 느꼈다면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감과 위로를 담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하려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의 옷차림이나 말투,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내 옷차림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약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내 말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은 단순히 자신을 비판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중심에 신뢰를 두세요. 상대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를 나누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진정성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에게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네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몰랐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은 상대에게 당신이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 상대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요. 상대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는 과정을 통해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주제를 간결히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통해 우리는 상대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 즉 옷차림,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투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이 상대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투를 통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관찰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곧 타인을 이해하는 길이며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타인을 알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알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옷차림,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말투는 당신의 내면을 잘 전달하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작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번 방송이 당신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작은 깨달음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오늘의 주제에 대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